자, 9번 볼게요. 두 함수가 있다. 하나는 3차 함수고 하나는 2차 함수네요. A가 있고요, 여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할 때 a의 최대값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일단 부등식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요거를 이제 물어봤는데 fx만 남기고 gx를 넘겨주시면 요런 걸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fx-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요 부등식을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게 하는 a의 최대값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구할 때 어떻게 한다? 부등식을 뭐로 해석한다? 함수로 해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좌변 우변에 y는을 붙여서 둘의 이제 위치 관계를 비교를 합니다. 오케이? 네,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a의 최대값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a에 따라서 이 부등식이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a가 핵심이에요. 구하고자 하는 건 a예요. 그러니까 이걸 할 때 a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다 넘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 f와 g를 각각 대입을 하신 다음에 우변에 a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넘기는 거죠. 자, 이 상태로 만드신 다음에 이 부등식이 0보다 큰 구간에서 모두 성립한다, 요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뭐한다? y는을 붙여서 얘가 더 위쪽에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위쪽에 있게 만드는 a값, 요거 이제 보면 되는 건데, 그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말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뭐합니까? 위치 관계를 비교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봐야겠죠, 그죠? 자, 부등식을 먼저 뭐한다? 함수로 해석해서 푸는 거. 2차 이상의 이제 부등식에서는 모든 부등식에서 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풀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함수로 해석하기 위해서 위치 관계를 비교해야 되고, 함수로 해석해서 위치 관계를 비교해야 되고, 위치 관계를 비교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린다. 그래서 이런 단계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미분해서 인수분해 해주시면은 x-1에 3x 플러스 1이죠. 자, 이거를 이제 도함수를 그려보시면 1과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여기 기준으로 부호가 바뀐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원래 함수는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이런 함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만 보면 되고, 그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가 더 위쪽에 있어야 된다. 뭐보다? y는 a보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겠죠. 그래서 y는 a가 이쪽으로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는 건데, 문제에서 구하는 건 뭐예요? a의 최대값이죠. 그럼 a가 커지면 위로 올라갈 텐데, 올라가다가 여기까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도 괜찮다. 그러니까 뭐예요? 최소값, 이 함수의 최소값 부분에서 그거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는 거죠. 자, 최소값은 언제 가십니까? 1일 때. 그래서 여기가 y는 1 대입하시면 5죠? 따라서 a의 최대값은 5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부등식 f와 g의 부등식을 뭐한다? 함수로 해석한다. 그래서 함수의 위치 관계로,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 이제 봐야 되는 거고, 그 위치 관계를 보기 위해서 뭐한다? 그래프를 그린다. 3차 함수 그려주시고 범위 표현해 주시고, 그 중에서 최소값이 a보다 이제 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식을 세워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는 많이 해봤죠. 자, 10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A, B가 3이고 B, C가 2고요. 이런 거 표시해줘야죠. A, C가 3보다 크고 이제 코사인 B, A, C가 8분의 7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은 코사인 세타가 8분의 7인 거죠. 일단 AC의 중점을 M, ABC의 외접원이 BM과 만나는 점, 요 직선과 만나는 점 중에서 B가 아닌 점을 D라고 할 때 MD의 길이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MD의 길이다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선분의 길이잖아요, 그죠? 선분의 길이는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좀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그 선분을 포함하는 더 큰 선분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MD를 알아야 되니까 MD를 포함하는 더 큰 선분 BD가 있죠, 그죠? 그래서 BD에서 MB를 빼자. BD에서 MB를 빼면은 MD가 남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큰 선분을 찾아서 나머지 부분을 빼주자, 이런 생각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분을 포함하는 삼각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선분 포함 삼각형 찾기. 그래서 이 선분을 포함하는 삼각형을 찾는 건데요. 이제 원에서 삼각형이 이렇게 나오시면은 보통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은 그 지금 점이 4개 있잖아요, 그죠? 점이 4개 있으면은 자주 나오는 형태입니다. 4개 있으면은 이렇게 크로스를 그을 수가 있는데, 요거를 막 이어서 연결해 주시면은 어 뭐가 생기냐면은 얘랑 얘랑 각도가 같아요. 왜? 원주각이라서. 그리고 얘랑 얘랑도 같습니다. 왜? 원주각이라서. 그래서 이 두 각이 같고 당연히 여기도 같겠죠? 마곡지각이라서. 그래서 세 각이 같기 때문에 이 두 삼각형은 닮음이 됩니다. 그래서 원에서 이제 이렇게 네 점이 나오고 네 개의 점이 나오고 이들이 연결돼 있다. 크로스해서 그러시면은 여기까지 선분을 연결지어 가지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가 닮음이다. 이 두 삼각형이 닮음이다. 자, 그래서 이 선분을 포함하는 삼각형을 찾을 때 이제 MD를 구해야 되니까 이 선분을 포함하는 요 삼각형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 삼각형과 닮음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4개 좀 나오면은 얘네 둘 닮음 보기. 그리고 선분 물어보면은 더 큰 선분이나 선분 포함하는 삼각형 찾기. 이렇게 두 가지 원칙들을 보시면서 이제 진행을 해보면, 그럼 이 삼각형에서 닮음이니까 일단은 길이들을 좀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이 삼각형의 길이와 이 삼각형의 길이 각각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이 중점이라는 단서가 또 있잖아요, 그죠? 중점이니까 여기 길이를 알면 좋겠다. 근데 이 길이를 어떻게 할까요? AC의 길이는 AB와 BC의 길이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각도도 하나 나와 있으니까, 자, 구해야 되는 게 변 하나, 그리고 변 길이 2개 나왔으니까 총 변 3개, 에다가 각 하나 알고 있으니까 변 3개 각 하나 나왔죠. 자, 그럼 뭐요?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죠. 자, 이 길이를 A라고 하겠습니다. 자, A라고 두시면은 2제곱은 A제곱 더하기 3제곱 마이너스 2A3 코사인 세타인데 8분의 7이죠. 자, 정리해 보시면은 A제곱에다가 얘는 4분의 21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9에서 4 빼니까 5죠. 자, 양변에 4를 곱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1, 4, 4, 5, 16, 5 해서 21 되죠. 자,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4a 마이너스 5 곱하기 a 마이너스 4 하시면은 a가 4 또는 뭐예요? 4분의 5 나오죠. 둘 중에 뭘까요? 4겠죠. 왜? AC가 3보다 길다 그랬습니다. 지금 얘를 A로 잡았기 때문에. 자, 따라서 뭔다? A는 4다. 자, A가 4예요. 4니까 여기 길이는 2, 여기도 2가 되겠죠? 그죠? 자, 길이가 거의 다 나왔습니다. 길이가 거의 다 나왔고, 그러면은 지금 닮음이 얘 대 얘랑 얘 대 얘랑 같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지금 뭐만 알면 돼요?
이 길이만 알면 되겠네. 그죠? 이 길이는 또 어떻게 할까요? 이 길이는 이 길이를 포함한 삼각형을 또 찾으면 되죠? 요거 보기 좋겠죠, 요거. 여기에서 두 변 알고 한 변 알아내야 되고 각 하나 알고 그럼 뭐예요? 변색의 각 하나 또 코사인 법칙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원칙을 계속 연결하면서 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MD의 길이를 자 K라고 하겠습니다. K 제곱은 2제곱 더하기 3제곱 마이너스 2, 2, 3, 8분의 7 그럼 4 더하기 9에 마이너스 2분의 21이고요 2분의 26 마이너스 21이니까 2분의 5 따라서 K는 루트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길이의 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 대 얘 그러니까 2대 MD랑 얘 대 얘 그러니까 MB가 K니까 루트 2분의 5 대 2가 되는 거죠. 그럼 외항과 내항의 합은 같다 해주시면은 MD에다가 루트 2분의 5는 2의 제곱이니까 4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양변에 이거 나눠주시면은 루트 5분의 루트인데요. 유리 봐주시면은 5분의 4루트 10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좀 종잡을 수가 없는 느낌이 들 때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뭐 하다 보면은 어찌어찌 되다가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풀이를 해버리고 그냥 툭 하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지금 어떤 상황 선분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 그러면은 이것 또는 이거 그래서 원칙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걸 해야 돼. 이 상황에서는 이걸 해야 돼. 이렇게 논리적으로 계속 연결해 나가면서 원칙을 만들어 나가면서 진행을 하는 훈련을 더더욱 도형 문제 같은 경우는 더더욱 노력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자 시각 t가 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Q에서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각각 v1, v2라고 합니다. 출발한 시각부터 점 P가 원점으로 돌아올 때까지 점 Q가 움직인 거리는 자 이렇게 말했는데 일단 T가 0에서 동시에 원점을 출발했다. 그러면은 이제 대략적으로 시각화를 해보면 0에서 이제 PQ가 이제 출발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막 이렇게. 여기서 T에서의 속도가 각각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P가 원점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출발한 시각에서 이래저래 움직이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다 봅니다. 그때까지 Q가 움직인 거리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럼 원점으로 돌아왔다라는 것만 먼저 해석을 해보면 뭐요?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위치가 0이라는 거죠. 출발하고 나서 위치가 다시 0이 되는 그 시점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고요. 그 시점까지 출발한 0에서부터 시점까지 움직인 거리를 이제 구해 봐야겠죠. 일단 위치를 이제 0이 될 때를 알아야 되니까 얘를 뭐 해줘요? 자 속도 함수가 있고 위치 함수가 있다. 이때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속도를 적분하면은 반대로 위치가 나오겠죠. 자 따라서 위치 함수는 2t-2분의 1 t 제곱 플러스 c인데 이때 원점을 출발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시각 t에서는 t가 0일 때는 0이라는 거죠. 위치 값이. 따라서 c가 0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처음에 0이 되는 거 맞죠? t가 0일 때 0이 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나서 또 언제 0이 되냐 위치가 언제 0이 되냐 요거를 봐야 되는 거니까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분의 1 t로 묶어주시면 4 마이너스 t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t가 4일 때
즉 4초일 때, 출발 이후에 4초일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0에서부터 4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물어본 거죠. 자,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해요? 절대값 VT입니다. 절대값 VT를 적분한다. 0에서 4까지. 요거를 구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자, 구하실 때 지금 3t니까 직선이잖아요. 이런 거 적분하지 마시고 도형으로 구해줘도 괜찮죠. 3t면은 0에서 이렇게 이제 갔다는 거니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이제 4죠. 0에서 4까지니까 4에서 12가 되죠. 그죠? 넓이가 여기 넓이 보면 되겠죠. 그죠? 가로 길이가 4고 높이가 12니까 둘이 곱하시면은 넓이 구하면은 24 나오네요. 네, 정답은 24,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어렵진 않죠. 어렵진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자,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10의 값은 이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자, 동차가 3인 등차 수열이에요. 그러면은 A에는 A 더하기 3n-1 뭐 이렇게 쓸 수 있죠. A는 첫째 항이고요. A5와 H를 곱했을 때 0보다 작대요. 그 부호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죠? 자, 뭔가를 곱했을 때 0보다 작다. 이거는 이제 부호를 의미하는 거죠. 부호가 음수다. 곱골에서 부호가 음수다. 그럼 둘의 부호가 경우의 수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A5가 양수 그리고 H는 음수이거나 A5가 음수이고 H는 양수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공차가 뭐라 그랬어요? 3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A5가 양수인데 공차가 3이니까 H7은 3이 두 번 더해져서 플러스 6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A7이 음수가 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자, 공차가 양수기 때문에 공차가 양수기 때문에 더 이 n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an의 값도 증가하는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요거밖에 안 되겠죠. A5는 음수고요. H7은 양수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 조건 보시면은 절대값 AK 플러스 6 이거를 첫째 항부터 여섯째 항까지 더한 거랑 A2K 절대값을 1에서 6까지 더한 거랑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6만 더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바로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K에다가 대입해서 나열해 보면 좋겠죠. 자, A7 절대값 더하기 A8 A9 A10 A11 요게 6 더하기 A2 더하기 A4 더하기 A12까지 더한 거와 같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겹치는 게 좀 있으니까 소거를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소거가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7, 9, 11이랑 2, 4, 6 이렇게 남네요. 자, 그리고 이걸 생각해 봤을 때 A5가 음수고 H는 양수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A6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A1, 2, 3, 4, 5는 다 음수겠죠. A5가 음수니까 A4도 당연히 음수일 거고 왜? 3이 더해진 게 음수니까 A4에서 3이 더해진 게 음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것들은 다 음수니까 얘는 음수로 나오겠죠. 이렇게 A6은 뭔지 모르니까 일단 남겨놓읍시다. 나머지는 다 양수로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A6만 좀 알아내면 괜찮을 것 같은데 A6을 여기서 가정을 해봅시다. 오케이?
A6이 양수인 경우, A6이 양수라고 치시면은, 자, 그대로 나오시면서 얘네도 이제 다 A랑 3으로, 공차 3으로 표현을 쫙 해볼게요. 그러시면은 A 더하기 6 곱하기 3, A 더하기 8 곱하기 3, A 더하기 10 곱하기 3, 6 마이너스 A 더하기 3, A 더하기 3 곱하기 3. 양수니까 플러스로 나오죠. A 더하기 5 곱하기 3.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일단은 A 하나씩 날리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18, 24, 30, 2A, 여기는 6 마이너스 2A, 이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플러스 15. 자, 그러시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 되고, 빼시면 플러스 9. 그죠? 빠시면 여기가 9. 상수항 여긴 전리있고, 2A 넘기시면 4A. 다음 얘네 싹 다 넘기시면은 54 더하기 9니까 63 나오죠. 자, 그래서 A가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4분의 63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시고요. 이때 A6이 0보다 큰지, 이 전제 조건이 이제 성립을 하는지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자, 4분의 63에서 5D를 더하시면은 A6이 나오죠. 그러면은 63에다가 플러스 15니까 4분의 60이거든요. 15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음수되죠. 따라서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구나. 이 조건이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A가 뭐보다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A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러시면은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플러스 3A 더하기, 자, 이거를 다 묶어볼까요? 6 더하기 8 더하기 10에 곱하기 3.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3A에다가 얘도 이제 3으로 다 묶어보시면 마이너스 3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5 곱하기 3 에다가 플러스 6.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일단 양변에 3을 나눠줄까요? 여기는 24만 남고, 여기는 이 9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2A는 넘기시면 마이너스 7이니까 넘기시면은 넘기시면은 31. 네, 31 마이너스 31. 2 나누시면은 마이너스 2분의 31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A가 나왔고, 구하라는 건 A10이니까요. A10은 A 더하기 9D죠. 마이너스 2분의 31 더하기 9 곱하기 3 해서 정리하시면은 2분의 23 나옵니다. 오케이. 정답은 3번 이렇게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풀었죠? 일단은 등차 수열이니까 뭐 기본 일반항식 세워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죠? 등차 수열의 정의, 등차 수열의 일반항, 그리고 가조건은 이제 곱골이 음수다 나왔기 때문에 둘이 부호가 반대구나,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거 할 수 있어야겠죠. 공차가 0보다 크니까, 그래서 A가 이제 A5가 양수고 A7은 음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나조건은 절대값에 막 시그마가 쓰여져 있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나열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열. 이게 딱 막 공식을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죠? 절대값이 있으니까. 뭐 그런 상황이시면은 나열해 보셔야 된다. 그래서 나열해서 이제 절대값 푸는 건 또 어떻게 해요? 부호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호를 두 가지 경우 나눠서 절대값 풀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전제 조건 맞는지 확인하면서 진행하시면 되겠다. 오케이. 절대값 풀기 위해서 부호 나누기. 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1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곡선이 있고, 어, 어떤 함수? 지수 함수네요. 그죠? 자, 지수 함수에 대한 문제가 나왔겠죠? 자, 한 점 A가 있다. A를 지나면서 X축과 평행한 직선이 곡선 Y는 16X제곱과 만나는 점을 P1이라고 하고, P1을 지나면서 Y축과 평행한 직선이 곡선 Y는 2X제곱과 만나는 점을 Q1이라 하자. Q1을 지나면서 X축과 평행한 직선이 다시 16X제곱과 만나는 점을 P2, P2를 지나면 Y축과 평행한 직선이 얘랑 만나는 점을 Q2. 이 과정을 반복해서 n번째 얻은 두 점을 각각 Pn, Qn이라고 하고, 자, 이 과정을 반복한다 이런 느낌이 나오죠. n번째 얻었다. 이러면은 이제 뭘 생각하셔야 되냐? 자, 뭘 생각해야 될까요? 수열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수열. 나열이죠, 나열. 반복해서 계속해서 숫자가 나열되는 거니까. 그래서 수열이고, 그래서 x좌표를 xn이라 했으니까 xl의 어떤 이제 수열을 이루겠구나. 요런 일반항이구나. 요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음. xn이 k분의 1보다 작거나 작을 때를 작은 것을 만족시키는 n의 최소값이 6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는, 자, 요 마지막 문장이 있는데 이것도 살짝 이해하기 조금 난해할 수 있는데, 자, 차근차근 일단 위에부터 해석을 해 봅시다. 일단은 이 문제에서 말하는 흐름대로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이런 문제, 긴 문제 있죠? 긴 문제의 특징이 이 흐름대로 그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해석이 불분명하면은 틀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오케이? 차근차근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셔야 된다. 자, 일단은 한 점이 있어요. 그림상에서 요 점이 지금 64, 2의 64제곱이겠죠. 그래서 얘 점을 지나면 x축과 평행한 직선이 평행하게 자 그었을 때, 그죠? 16x제곱과 만나는 점을 P1이라 하자 그랬어요. 자, 그럼 P1의 x좌표는 모르지만 뭐는 알아요, 지금? y좌표는 2의 64제곱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은 P의 1의 y좌표가 2의 64제곱이면, 자, 뭘 대입했을 때, x에다 뭘 대입했을 때 y 값이 2의 64제곱이 나올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겠죠. 근데 16x제곱 같은 경우에는 2의 4x제곱과 같으니까 64제곱이 되려면 x가 뭐여야 돼요? 16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16이구나. 자, 그러면은 Q1의 x좌표가 어떻게 돼요? 16이 되겠죠. 그래서 Qn의 x좌표를 xn이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x1은 16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16을 대입해요. 2의 x제곱에 16을 대입합니다. 그럼 2의 16제곱이 되죠. 그러면은 이거에 다시 한번 Q1에서 x축과 평행하게 선을 쫙 그었죠. 그때 이제 만나는 점을 P2라고 하니까 이 P2의 y좌표는 2의 16제곱. 2의 16제곱이 대입해서 나오려면은 x는 뭐? 16이 돼야 되니까 4를 대입하면 되겠죠. 4구나. 그럼 4를 대입해서 나오는 값은 2의 4제곱. 그리고 x2는 뭐가 되는 거예요? q2가 이제 x좌표가 4니까 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수열 파트니까 나열을 해봐야겠죠. 나열을 해보는 거예요. 나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문제에서 말하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따라가시면서 쭉 나열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2의 4제곱에다가 다시 한번 2의 4제곱이 나오려면 x가 1이어야겠죠.
그러면 x3은 1 이렇게 되시겠고, 대입하시면 여기가 2가 되겠죠. y가 2가 되려면 여기가 4분의 1이어야겠네요. 그렇게 해서 한 4개쯤 나열하고 나시고 4개쯤 나열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규칙이 있나 한번 보시는 거예요. 오케이? 나열해 보시고 한 4개쯤 나열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규칙 찾기 규칙 찾기를 해보시는 겁니다. 딱 기준은 정해드리면은 4개쯤 나열한 다음에 규칙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규칙이 안 보인다. 그럼 8개 나열해 보세요. 그래도 안 보인다? 20개 나열해 보세요. 4, 8, 20. 네, 4, 8, 20. 요 정도 나열해서 안 보이면은 그냥 규칙이 없는 거예요. 보통 이 정도 하면 보이니까 문제가 그렇게 설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쯤 나열하셔서 규칙을 한번 찾아보셔라. 오케이. 자, 그래서 보시면 어때요? 16에서 4 되면은 곱하기 4분의 1 하면 되죠. 곱하기 4분의 1 하면 되죠. 뭐예요 이거? 등비수열이네. xn은요 첫째 항이 16이고 공비가 4분의 1은 16 곱하기 4분의 1에 n-1제곱 되시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sn제곱이 k분의 1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n의 최소값이 6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 딱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해석이 되면 좋은데 해석이 안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한 번에. 자, 해석이 안 되시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대입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그죠? 대입을 해보시는 게 좋다 이거예요. 대충 이제 이 n의 최소값이 6이 되도록 한다. 뭐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일단 x6을 한번 구해보죠. 자, x6은 어떻게 되죠? 자, 16이 얘를 좀 정리를 해보면 2의 4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의 n-1제곱이죠. 정리하시면 6-2n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6 대입하시면 2의 마이너스 6제곱, 즉 64분의 1 되죠. 자, 그러면은 얘를 만족시키는 n의 최소값이 6. 그러니까 얘를 만족시켜야 된다 그랬으니까 x6이 k분의 1보다 작다가 지금 만족이 되는 상황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죠? x6이 지금 64분의 1이니까 k가 얼마면 좋을까요? k가 63이면 어떨까요? 63이면 이 식이 만족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만족을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최소값이 6이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n은 5가 됐을 때 만족을 하면 되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n이 5일 때 만족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x5를 한번 또 알아보시면, 자, x5는 얼마입니까? 2의 6 마이너스 10제곱이니까 2의 마이너스 4제곱, 즉 16분의 1제곱이거든요. 자, 얘가 만족을 안 해야 되거든요. 그럼 k가 15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k가 15 이래 버리면은 15분의 1은 16분의 1보다 크니까 x가 이제 x5, n이 5일 때 만족을 해버리죠. 최소값이 만족하는 최소값이 6이어야 되니까 이제 이 만족을 해버리면은 최소값이 6이 아니라 5가 돼버리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k가 15가 되면 안 되고 k가 16일 때는 괜찮나요? 괜찮죠. 만족 안 하니까 16일 때 오케이. 17일 때 괜찮나요? 만족 안 하니까 괜찮죠. 얘 때는 만족하나요? 64분의 1은 17분의 1보다 작죠. 만족하죠. 16분의 1도 마찬가지로 만족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만족하게 되겠구나. 만족하다가 자, 언제부터 안 됩니까? k가 64일 때 딱 같아지니까 x6이 만족을 안 하죠. 그죠? 그래서 이때부터 안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됐단 소리죠. 그죠? 63까지는 되고 따라서 16에서 63까지 쭉 k가 된다. 자연수 k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자, 어떻게 됩니까? 1에서 63까지 총 63개죠. 자연수의 개수가. 거기서 1에서 15까지의 자연수 개수를 빼주시면은 16에서 63까지 나오겠죠. 자, 빼주시면은 이렇게 되시면서 네, 48이 나오네요.
정답은 1번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지수 함수구나. 이런 거 가볍게 캐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열을 했죠. 문제가 길 때 중요한 포인트는 차근차근 해석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조금이라도 이 긴 내용 중에서 조금이라도 엇갈리게 되면은 네, 문제 방향성이 완전 틀어지면서 말 그대로 시간 낭비를 엄청 하거든요. 그게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심호흡 좀 하시면서 차근차근. 자, 했을 때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해서 n번째 얻었다. 요거 보시고 뭐 캐치하셔야 되나? 수열이구나. 그리고 나열이겠구나. 요런 거 이제 캐치를 하셔야 된다. 나열할 때 어떻게 한다? 4개쯤 나열하시고 규칙 찾기. 안 보이면은 8개. 또 안 보이면은 20개. 요렇게 4, 8, 20. 그래서 나열한 다음에 규칙을 한번 찾아보시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차근차근 나열해서 이제 등비 수열이라는 걸 찾아냈죠. 등비 수열. 보시면 되겠고. 자, 자연수 여기 마지막이 마무리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건 거 어떻게 한다? 자연수 K니까 대입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입하시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K가 63일 때 오케이, 뭐 15일 때 안 오케이, 뭐 이렇게 하면서 하시다 보면은 알아내실 수 있을 거다. 자, 문제가 계속 이제 추상적으로 나오니까 이 추상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볼게요. 최소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와 최고차 한계수가 1인 3차 함수 gx가 있습니다. 자, gx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는데 얘를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일단 3차 함수 최고차항이 1인 3차 함수니까 그러면은 그냥 이거 아닌가? 그죠? x 세제곱 뭐식이죠? x 세제곱 뭐식인데 근데 gx를 새롭게 구간이 나눠진 함수로 또 정의를 했어요. 여기서부터가 좀 특이하죠.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뭐 보셔야 돼? 정적분 기호 보이시고 그 다음에 0과 x 있으니까 한쪽 끝이 어때요? 변수죠. 한쪽 끝이 변수면 뭐 떠올리셔야 돼? 정표함이죠. 정표함.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다 이거예요. 정표함. 자, 정표함 뭐 해야 됩니까? 정표함. 일단은 정적분의 기본 정리 썼을 때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시면은 0 대입하시면 어떻게 돼요? F0, F0 빠지면서 0 되잖아요. 자, 구간의 한쪽 끝을 대입해 보는 겁니다. 같게끔. 그래서 x에다 0 대입해 보셔야겠죠. x에 0 대입. 자,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어요? 얘 미분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fx만 남겠죠. 그래서 미분해 봐야겠다. 자, 이 두 가지를 해볼 겁니다. 일단 0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g에다가 0을 대입해야겠죠. 0 대입하시면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여기 0 되면서 전체 0 되니까 g0은 0 되죠. 3차 함수인데 최고차항이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은 0인 그런 함수가 되겠다. 혹은 x를 인수로 가지겠다. 이런 생각 둘 다 할 수 있어야겠어요. 상수 0 혹은 x를 인수로 가진다. 자, 그 다음에 미분해 보겠습니다. 자, g 프라임 x는요. 자, 얘 미분하시면 어떻게 되나? 마이너스 fx가 되고요. 그냥 fx죠. 얘 미분하시면 fx죠. x가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0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이 쪼개졌어요. 쪼개졌는데 여기 보이기에는 그렇긴 한데 근데 gx는 원래 뭐예요? 그냥 3차 함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분한 결과는 2차 함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2차 함수 그냥 일반적인 2차 함수인데 이게 쪼개져서 부호가 반대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대충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g's가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면 이렇게 생겼을 텐데 여기서 x가 0보다 작은 부분은 마이너스 fx고요.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 fx라는 거죠, 지금 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어쨌든 2차 함수여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마이너스 fx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fx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원래 fx는 어떻게 생긴 걸까요? 자, 이게 마이너스 fx면은 함수값 전체에 마이너스를 곱해놨으니까 얘가 뒤집힐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생겼는데 마이너스가 곱해져서 이렇게 뒤집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원래 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죠. 이게 y는 fx입니다. 이 빨간색이. 자,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 조건에서 뭐라 그랬냐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러면 연속이 아니죠. 그러면은 애초에 g'x가 이런 형태가 됐으면 안 됐다는 거구나. 우리가 지금 가정을 그냥 이렇게 그려본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fx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면은 연속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연속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가 딱 이어져야 되니까 이어지려면은 애초에 이차함수가 0,0을 지나셔야겠죠. 그러면 요 0보다 작은 부분을 뒤집어도 딱 이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되시겠구나. 자, 그러면요. 자, 그렇게 되시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어야 되는 거고 이게 G'X 그죠? 그리고 원래 fx는 이렇게 되시겠죠, 그죠? 이런 느낌이구나. 그죠? 자, 따라서 기억은 뭡니까? 기억은 f0이 0입니까? 그쵸. 그럴 수밖에 없다. f0이 아니게 되면은 0이 아니게 되면 이게 불연속이 돼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따라서 기억은 참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fx는 극대값을 갖는다. 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일단 이 지금 그린 그림에서는 극대값이 존재하나요? 존재해요. 극대값이 존재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반드시 이 그래프가 이런 형태여야 할 필요는 없죠. 지금 막 그린 건데 우리가 이제 f0은 0이다. 지금 요 하나만 알고 있거든요.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차함수의 형태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추계 방정식이 0보다 클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만나는 점이 있는데 만나는 점이 이 0일 수도 있고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세 개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자, f 이게 지금 g'x거든요. 근데 fx는 여기는 그대로인데 0보다 큰 부분은 그대로인데 이 결과가 지금 얘가 마이너스 fx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fx는 이렇게 됐겠죠. 원래 fx는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극대값 존재 하나요? 한다는 거예요. 0,0에서 오케이, 여기도 오케이.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fx잖아요, 그죠? 여기는 fx고요. 자, 여기 뒤집히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어때요? 스무스하게 쭉 이어지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극대값이 여기서 존재하는데 여기서는 존재 안 하니까 항상 존재한다고 말할 순 없겠구나. 따라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자, 2와 4 사이일 때 방정식 fx는 x 서로 다른 시간의 개수는 3이다. 자, 니은에서 이렇게 지금 경우의 수들을 막 쪼개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쪼개놓은 것들이 그냥 쪼개놓은 게 아니에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수능이나 이런 파트에서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나올 때는 기억, 니은, 디귿 선지 간에 어떤 유기적인 논리적인 연결이 있거든요. 그래서 니은에서 이렇게 경우를 나누게 한 것이 그냥 나누게 한 것이 아니다. 바로 디귿과 이제 이어지게 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고.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자, F1이 2와 4 사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일단 이 경우들을 나눈 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F0이 0이라 그랬거든요. 자, 이거를 먼저 또 해석을 해보시면 F0이 0이면 지금 여기서 G'0이 여기다 0 대입하시면 F0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0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G0은 0이고요. 아까 해석했죠? G0은 0이고 그 다음에 G'0도 0인 거예요. 그럼 X로 인수를 가지는데 G'0까지 0이니까 이거는 인수를 두 개 가지겠죠. 제곱으로 인수를 가진다. GX는 X제곱인데 거기에 최고차항 개수가 1이고 3차니까 이런 식으로 또 쓸 수가 있겠죠. 그죠? X제곱 X-A 곱으로. 자, 그래서 여태까지 단서 조합하면 이렇게 되고, 자, 그렇게 했을 때 GX가 자, 요거에 따라서 그래프를 좀 그려보시면 자, 어떻게 됩니까? 자, 0,0을 지나면서 여기서 이제 증가하셨다가 감소하셨다가 여기서 접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GX가 된다는 거죠.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그냥 이어지겠죠. 이거는 그냥 A가 0인 거죠. 여기 A가 있는 거고 여기는 A가 0. 그래서 그냥 X 세제곱이 되는 거고요. 다음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G'X를 잘 보셔야 돼요. G'X 보고 그리는 겁니다. 플러스니까 플러스 증가했다가 감소하셨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증가. 그죠? 증가하셨다가 여기서 A에서 만나고. 자, 이런 식으로 그러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얘를 또 미분을 해서 fx와의 그 관계를 또 확인을 해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ax제곱이잖아요? 그럼 얘를 이제 미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3x제곱 마이너스 2ax가 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되니까, 3x제곱 마이너스 2ax는 여기서는 그대로 가는 거고, 그죠? 그죠? 뭐 이쪽도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3x제곱 마이너스 2x가 맞아요. 근데 fx 같은 경우는 이 마이너스 부분이 뒤집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fx 기준으로 봤을 때 fx는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ax고요. 0보다 큰 부분에서는 3x제곱 마이너스 2ax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런 식으로 된다. 요런 느낌이고, 자, 이제 해석할 걸 다 해줬으니까 이제 보시면은 A가 여기는 0보다 작은 부분이고 여기는 A가 0일 때고 여기는 A가 0보다 클 때죠. 이렇게 세 개로 나뉘었는데 자, F1이 2와 4 사이라 그랬어요. F1이 2와 4 사이래요. 그럼 여기가 지금 양수일 때는 이 G'X가 그대로 f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대입했을 때 2와 4 사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을 대입하시면 얘가 2와 4 사이일 때를 보자라는 거죠. 그죠? F1이 2와 4 사이다. 자, 요거를 만족할 때 자, fx는 x의 서로 다른 시간의 개수가 3이다. 요거를 보자는 건데 자, 얘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럼 fx는 x인데 요거의 실근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이제 뭐합니까? 실근의 개수.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어떻게 구할 수 있다? 함수로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y는 fx와 y는 x의 교점 개수가 3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로 가는 거예요. 그럼 y는 x가 이런 식으로 뭐 그려지게 될 텐데 자, 뭐에 따라 달라지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교점이 3개가 나올 거고요. 그죠?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교점이 2개만 나오겠죠. 그죠? 그죠? 자, 어쨌든 y는 x는 기울기가 1로 고정이에요. 달라지는 건 상대적인 이 그래프의 어떤 위치란 말이죠. 자, 그럼 뭘 봐야 될까요? 여기서. 자, 여기서 뭘 비교해야 이렇게 지날지 이렇게 지날지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그거는 0에서의 미분 계수를 보셔야 됩니다.
0에서 미분계수를 비교했을 때 얘가 기울기가 이게 더 1보다 높다. 0에서의 기울기가. 그래서 0에서 접선을 딱 이렇게 그었을 때 우미분계수 기준으로 접선 딱 그었을 때 얘가 더 높다. y는 x보다. 그러면은 더 안 만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더 낮다. y는 x가 더 높다. 그러버리면은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0에서의 미분계수랑 요 1이랑 비교를 해야겠구나. 요렇게 가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0에서 미분계수를 봐야 되니까 요거를 봐야겠죠. 우미분계수 봐야 되니까. 그래서 0에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한 번 더 미분해야 되는 거예요. 미분계수니까. 자, fx의 미분계수 6x 마이너스 2a. 자, 0일 때니까 마이너스 a죠. 자, 근데 전제가 뭐였어요? 자, f1이 2와 4 사이니까 마이너스 f2는요 3 빼주시면 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요. 오케이. 근데 a가 지금 0보다 작으니까 자, 어, 2a는 마이너스 2a는 a가 음수니까 양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전제가 이렇습니다. 자, 이 경우만 보는 거예요. 이 경우. 이 전제에서 기울기가 지금 0일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2a인 거죠. 자, 그럼 어때요? 1보다 작죠? 0에서 우미분계수가 1보다 작아요. 그래 버리면 뭐예요? y는 x가 더 높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두 점에서 만나고 여기 점까지 만나게 된다. 따라서 세 점에서 만나는 거 맞고 세식은 존재하는 거 맞다. 일단 여기서는 오케이. 자, 두 번째 케이스 볼게요. 자, 이것도 다시 그려보면 자, 이게 fx거든요. 자, 식은 똑같죠? 식은 똑같아요. 형태만 바꾼 겁니다. a가 0이라서 형태만 바뀐 것뿐 식은 여전히 0을 기준으로 이렇게 두 개가 나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y는 fx와 y는 x를 비교해서 이렇게 교점이 3개 나오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y는 x가 낮아가지고 교점 한 점에서만 만나느냐 요걸 이제 봐야겠죠. 자, 이거 보기 위해서 뭐 한다? 0에서의 미분계수를 본다. 자, 미분계수를 한번 볼게요. 자, 미분하시면은 6x-2a이고 0에서의 미분계수가 근데 이제 a는 0이잖아요. 그죠? 그럼 6x니까 f 프라임 0이 0이네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낮게 깔린 거죠. y는 x는 기울기가 1인데 얘는 0에서 기울기가 0이니까 더 납작하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납작하게. 순간적으로. 그죠? 음. 이렇게 가는 거죠. 만약에 기울기가 1보다 컸다. 그러면은 더 얄쌍하게 높게 갔겠죠. 이렇게. 그죠? fx가. 1보다 작게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래서 기울기가 이렇게 되니까 만나게 된다. 두 점에서. 자, 그래서 요 점에서도 만나니까 당연히 요 점에서도 만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세 점에서 만난다. 얘도 성립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경우. 자, 이 경우도 fx 다시 그려주시면 자, 이렇게 되죠. 이게 y는 fx y는 fx인데 여기서 3x 제곱 마이너스 2ax가 fx란 말이죠. 이번에는 좌미분계수를 봐야겠네요. 여기서 만나는 건 확실한데 이 두 점에서 여기서 이렇게 가면서 세 점에서 만날지 아니면 이렇게 만날지 두 점에서만 만날지 이걸 모르죠. 그러니까 왼쪽에서 미분계수를 봤을 때 얘가 1보다 더 이제 기울기가 0에 가까우면 아무래도 이렇게 두 점에서 더 만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0보다 작을 때 같은 경우에는 음수라서 마이너스가 바뀌어서 이렇게 되죠. 자, 그랬을 때 f 프라임 0 근데 이제 0의 좌미분계수죠. 뭐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2ax 플러스
아니 미분을 해야죠. 마이너스 6x 플러스 2a인데 여기가 그냥 플러스 2a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은 과연 이게 범위가 어떻게 될까? 전제를 한번 봐야겠죠. 전제는 2와 4 사이에 얘가 있다는 거고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이게 전제입니다. f1이 2와 4 사이에 있다. 요거 양변에 마이너스를 다 곱해주시면 자 좌우 바뀌고 근데 뭐 똑같죠. 마이너스 1, 1이니까 그래서 2a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는 건데 얘 0보다 크니까 2a도 0보다 크겠죠. 전제는 이겁니다. 자 그럼 어때요? 얘가 1보다 작죠? 1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된다? 이렇게 더 납작하게 깔리게 된다. 기울기가. 그죠? 납작하게 깔리니까 이 y는 x를 요 점에서도 한 번 더 만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되면서 여기에서도 성립한다. 새 경우에 대해서 다 세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따라서 f1이 2와 4 사이일 때 방정식 fx는 x의 서로 다른 시간의 개수가 3개가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역디귿 그래서 참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경우를 정확하게 나누고 각 경우에 대해서 모순이 있는지 없는지 조건을 확인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아주 수투에 많이 나오는 논리 구조죠. 경우를 그래프 개형들을 나눠보고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모순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었죠? 정표함 있었죠. 정표함. 그래서 여기서 당황하지 않고 이게 뭐지 대체? 이런 생각이 들 때 이거 정표함이야. 이거 캐치할 수 있어야겠죠. 그죠? 자, 그런 느낌이 딱 드셔야 되고 그래서 대입하고 이제 미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진행이 되신다. 아, 오케이. 자, 15번 볼게요. 자연수 K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 AN이 있다. 자, 수열 AN이 있는데 A1이 0이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AN 플러스 1이 AN에 의해서 정의되었죠. 자, 뭡니까? 수열의 귀납적 정의. 자, 근데 딱 봤을 때 어때요? 0보다 작을 때는 더하고 0보다 클 때는 빼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반적인 어떤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종류의 수열은 아니죠. 그렇죠? 등차나 등비가 아니니까 어떤 일반적인 수열의 귀납적 정의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열해 봐야겠죠. A22가 0이 되도록 하는 모든 K값의 합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자연수 K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수 K에 따라서 A22가 0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관계 같은 거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K 값을 어떻게 해야 돼요? K 값이 조작 변인인 거고 얘가 이제 종속 변인인 거거든요. K 값을 조작함에 따라서 A22가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건 K 값을 조작해 보면서 1, 2, 3, 4, 5 대입해 보면서 조작해 보면서 그에 따라서 A22가 0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파악하셔서 무엇을 나열할지를 정하시는 거예요. K를 대입해야 됩니다. K를. 자, 그러면 K를 일단 1을 대입해 볼게요. 자, 1 대입하시면 A n 플러스 1은요.
자, 이렇게 되죠. 자, AN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0보다 클 때. 자, 그러시면은 자, AN이 2분의 1보다 아니,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거니까 일단 A1이 0이잖아요. 그죠? 그럼 A1이 0인데 이런 거 하실 때 좀 수직선 함수 관계를 좀 활용하셔서 약간 하시는 게 좋겠죠. 1, 2, 3, 4, 5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1일 때 0이잖아요. n이 1일 때 이게 가로축이 n입니다. n이 1일 때 0이 된다. an이 0. an은 이제 세로축이고요. 그러니까 1,0에 찍히는 거죠. a1이 0이니까. 자, a2는 얼마냐? a1이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a2는요. a1에서 2분의 1을 더한 겁니다. 그럼 요쯤 이따 칩시다. 그죠? a3은 무엇이냐? a2가 지금 0보다 크죠? 그러니까 1을 뺐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A4는 뭐냐? A3이 0보다 작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각적으로 그래프로 표현하시면 시각적으로 바로바로 이제 확인이 된다는 게 나름의 이점이죠. 자, 0보다 작다. 그러면은 2분의 1을 더하죠.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으니까 2분의 1 더하면 0 되겠죠. 어떻게 됐죠? 0으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그리고 다시 이렇게 가겠죠. 2분의 1만큼 또 더해주고 0이니까 1 내려가고 또 2분의 1 더해주고 그럼 7에서도 0이 될 거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10에서도 0이 될 거고 그럼 1, 4, 7, 10 이런 식으로 0이 되는 게 반복이 되겠다. 3을 주기로 0이 되겠구나. 아하. 그럼 21이 과연 0이 될까요? 22가. 자, 22 같은 경우에는 21 더하기 1이잖아요. 그럼 3 곱하기 7 더하기 1인데 1에서 3을 7번 더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1에서 3을 계속 더한 것은 0이 되었으니까 22도 되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K1일 때 A22가 0이 된다.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뭐 할까요? K2일 때 대입해 봐야겠죠. Let's go. 1일 때 대입해 보시면 AN 플러스 1은요. A1, AN 플러스 3분의 1, AN 마이너스 2분의 1. 자, 이렇게 되시죠.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그려줄 건데 3분의 1 더했다가 2분의 1 뺐다가 이러면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해줄 거냐면은 6분의 1로 통일해 줄 거예요. 분모를. 자, 3분의 1 같은 경우에는 6분의 2죠. 2분의 1은 6분의 3이죠. 자, 그럼 생각해 보시면 어찌됐든 간에 6분의 1을 한 칸 조각으로 했을 때 위로 2칸 올라가고 아래로는 3칸 내려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 기준 해서 여기를 지금 0으로 잡고 1로 잡았을 때 1,0에서 출발을 해서요. 여기가 뭐 1은 아닙니다만 6분의 2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림상으로 그래도 6분의 2라고 잡고 한 칸은 6분의 1로 잡아서 두 칸이 6분의 2구나 잡고 이렇게 이제 올려보자는 거죠. 자, A2는요 6분의 2만큼 더한 6분의 2가 되겠고 그 다음 A3은 6분의 3 내려갔으니까 하나, 둘, 셋, 세 칸 내려가겠죠. 그리고 또 0보다 작아졌으니까 두 칸 올라가겠죠. 0보다 커졌으니까 세 칸 내려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두 칸 올라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6일 때 0이 됐어요. A 6일 때 0이구나. 자, 그럼 어떻습니까? 다시 반복이 되겠죠. 두 칸 갔다가 세 칸 내려갔다. 두 칸 했다, 세 칸 내려갔다. 두 칸. 이게 또 반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6, 7, 8, 9, 10, 11. 11에서 또 0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어때요? 5를 주기로
0이 된다라. 그러면은 22에서 될까요? 21에서 0이 되겠죠. 그죠? 5의 배수보다 1 큰 21에서 되고 22에서는 안 되겠죠. 6분의 2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아하, 안 된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언제까지 합니까, 선생님? 모든 자연수이 아닙니까, 이거? 모든 자연수를 다 해봐야 되나요? 자, 제가 나열할 때 뭐하라? 일단 4개까지 아무 말 하지 말고 4개까지 합시다. 4개까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규칙이 있지 않을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3번 갑니다. K가 3일 때. 자, 여기서 12분의 1로 통일을 해주자 이겁니다. 12분의 3만큼 커지고 12분의 4만큼 내려가겠죠. 그러면은 올라갈 때 3칸 올라가시고 내려갈 때는 4칸 내려가죠. 자, 그러면은 3칸 올라갔다가 4칸 내려갔다가 다시 3칸 올라갔다가 4칸 내려갔다가 3칸 올라갔다가 4칸 내려갔다가 3칸 이렇게 하면은 딱 0 되겠죠. 자, 1에서 시작합니다. 2, 3, 4, 5, 6, 7, 8 8까지가 딱 이제 7을 주기로 하겠죠. 그죠? 8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질 테니까 그죠? 3, 4, 3, 4, 3, 4 해서 15에서 0 되겠죠. 다음 거는 22에서 0 되겠죠? 그러니까 3일 때 맞다. 자, 4일 때 가보겠습니다. 자, 플러스 5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인데 맞죠? 4분의 1이죠. 4분의 1인데 통분하시면 20분의 4. 자, 4칸 올라가고 20분의 5. 5칸 빠진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4칸 올라갔다 5칸 내려가고 4칸 올라갔다 5칸 내려가고 4칸 올라갔다가 5칸 내려가고 4칸 올라갔다가 5칸 내려가고 4칸 올라가게 되죠. 자, 그러면은 1, 2, 3, 4, 5, 6, 7, 8, 9, 10 10에서 또 0이 되니까 주기는 9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 거는 19, 그 다음 거는 28 이렇게 될 테니까 안 되겠죠? 따라서 K가 4일 땐 안 된다. 자, 4개까지 해봤으니까 이제 규칙을 찾아보자는 거죠. 봅시다. 자, 보시면 주기가 여기 몇이었어요? 3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1에서부터 3만큼 떨어진 곳에서 계속 0이 나왔단 말이죠. 여기선요 5였네요. 그죠? 1, 6, 11 그래서 20일까지. 여기는요 7이었죠. 여기는요 9였죠. 어때요? 주기가 2씩 늘어나는구나 볼 수 있죠. 2씩 늘어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K가 5일 때는 주기가 10일이겠죠. 1, 12, 23 이러니까 안 될 거고요. 6일 때는요 13이겠죠. 1, 14, 27 안 되고요. 7일 때는요 1, 16, 30 안 되죠. 8일 때는요 17이니까 1, 18 안 되죠. 9일 때는요 19이니까 1, 20, 39 안 되겠죠. 자, K가 10일 때는요 21이죠. 1, 22 딱 됐네요. K가 10일 때 되고요. 자, 다음은 23일 텐데 24가 넘어가 버리니까 22는 절대 돼버릴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 이후부터는 무한히 커지기 때문에
안 된다. 되는 건 3개. K1, 3, 10 이렇게 3개에서 다 더하시면은 14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나열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에 의해서 뭐가 이제 바뀌는지,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K이기 때문에 K를 대입을 해보면서 조건에 맞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나열해 보시면서 맞는지 확인하시는데, 이때 4개까지 나열해 보시고 규칙 찾기, 요거를 한번 해보셔라. 오케이? 이거 나열하실 때 제가 어떤 걸 활용했죠? 함수 그래프 활용했죠. 수열 자체는 수열과 n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는 일종의 함수 관계와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개념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n과 an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걸 활용하시면 좀 더 문제 풀이에 직관적으로 다가갈 수 있어서 풀이 성공할 확률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